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오른쪽 도구 중에서 여기 네 번째 보시면 브러쉬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 브러쉬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이 밑으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통은 이렇게 접혀 있을 겁니다. 크기만 보일 거예요. 크기만. 이거를 이렇게 열어 두시면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21강에 보시면 이번 시즌 3 21강에 보시면 지정된 조정 도구라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보시면 저희가 뭘 했었냐면 기본 편집에서 색상 혼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여기 이 부분에 지정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이미지에 갖다 댄 다음에 세부 또 옵션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런 게 있었죠. 색조, 채도, 광도. 그래서 어떻게 썼었냐면 채도를 선택하고 하늘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당기면 하늘의 파란색의 채도가 쭉 올라가죠. 반대로 아래쪽에 갈대, 갈색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누르면 여기에 채도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파란 하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파란색 자체를 바꾸고 싶어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색조 누르신 다음에 클릭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여 보시면 다른 컬러로 바꿀 수 있겠죠. 사실 이런 하늘빛은 거의 없지만 나는 이런 하늘빛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붉은색 살짝 보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색조를 이용해서 컬러를 약간 다른 컬러로 이렇게 바꿔주고 싶어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정된 조정 도구는 이 이미지 상에 있는 특정한 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 계열이면 파란색 계열,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계열이면 노란색 계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곳을 딱 클릭했을 때 움직여 보면 지금 여기 조정에서는 오른쪽 조정에서는 파란 계열이 움직이고 있죠. 현재 선택한 부분이 파란 계열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서 약간 옐로우한 노란색 부분을 클릭해 보면 주황하고 노란 계열이 움직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주황과 노랑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특정한 컬러를 영역으로 설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지정된 조정 도구였어요. 오픈한 상태로 돌리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었죠. 여기 점점점 눌러서 열기로 재설정 하면 열었을 때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컬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 지금 컬러가 달라서 당연히 위아래로 구분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 반을 밝게 하고 오른쪽 반을 어둡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반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브러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가 이렇게 지금 커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크기라고 되어 있는 거에 오른쪽 삼각형을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기 조절은 P자 옆에 있는 대괄호로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더 설명했었죠. 페더는 깃털처럼 부드럽게 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와 밀도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걸로 이렇게 칠했어요. 이렇게 반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칠했어요. 반절을. 여기에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면 특별히 변화를 준 게 없어서 그래요. 아직은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색온도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따뜻하게. 그랬더니 제가 방금 막 브러쉬로 이렇게 칠한 것 같은 그 구간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거는 어떤 특정한 색깔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브러쉬로. 그래서 내가 브러쉬로 이 부분을 클릭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제가 플로어를 좀 많이 주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선택된 부분이 그 부분만 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만약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브러쉬의 개념은 레이어로 얘기하면 레이어 마스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러쉬로 칠해가지고 무언가를 진짜 칠하는 게 아니라 이 브러쉬는 선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택의 역할입니다. 선택의 역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브러쉬 쪽에 세부 옵션을 보시면 플로어라는 게 있는데 이 플로어를 1로 해보면 잘 안 칠해져요. 이걸 100으로 하면 한 번에 영역이 칠해집니다. 자, 지금 이 브러쉬로 칠해서 노랗게 된 게 아니라 브러쉬는 영역만 설정해주고 그리고 실제 조정은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는 언제든지 지우개를 통해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역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겠죠. 다시 열기로 재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크기와 페더, 플로어 아시겠죠? 자, 플로어는 일단 100으로 하면 한 번에 100%가 칠해지는 거예요. 지금 밀도를 일부러 100으로 해놨는데요. 밀도 100인 상태에서 플로어를 50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한 번 칠하면 50%, 우리 오퍼시티 50%인 것처럼 됩니다. 불투명도 50. 근데 이 플로어와 불투명도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여러 번 칠하면 최종적으로 100이 되겠죠. 전체 농도가. 이게 플로어예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 줄여서 해볼까요? 처음에 20%였더라도 한 번 칠하고 20이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면 결국은 100이 되는 거예요. 더해져서. 이게 플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밀도라는 건 뭐냐면 밀도가 현재 100일 때 이렇게 칠해지죠. 근데 밀도를 낮추면 이렇게 됩니다. 더 낮추면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밀도는 한 번 칠하고 계속 칠한다고 해서 진해지지가 않죠. 포토샵으로 얘기하면 오퍼시티의 개념입니다. 오퍼시티. 플로어와 밀도의 다른 점은 밀도는 내가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해도 그 값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밀도를 주면. 그러니까 골고루 칠할 때 밀도로 놓고 이렇게 칠하면 내가 전체적으로 26% 칠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칠하면 26%를 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밀도를 100으로 해놓고 플로어를 20으로 만약 했다. 20으로. 그러면 처음에 칠했을 때 20이지만 이 두 번째 지나갈 때 잘못해서 겹쳐서 지나가거나 한 번 칠한 곳을 또 칠하게 되면 걔는 20%가 아니라 점점 더해진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플로어와 밀도의 차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하늘 쪽을 좀 더 차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두고 그리고 제가 여기를 칠해 볼게요. 그러면 이 칠하는 구간이 점점 페더를 좀 많이 준 상태에서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칠해도 잘 티가 안 나죠. 그리고 이럴 때 윗부분을 똑같이 균일하게 주고 싶으면 플로어를 100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밀도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개는 둘 다 100으로 놓고 기본적으로 써도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줄이거나 높이거나 하는 겁니다. 자,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더하기, 여기 보시면 브러쉬 바로 밑에 더하기 표시가 더하기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칠해보면 아래쪽이 지금 파란색이 됐죠. 근데 아래쪽은 파란색이 아니라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핀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핀. 자, 여기에 지금 핀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하나 또 있죠. 그래서 이 핀은 뭐냐면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가 조정이 되고 이걸 누르면 여기가 다시 조정이 됩니다. 이 중간 부분을 섞이는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대충 문질러서 그냥 페더를 이용해 가지고 살짝 섞어 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가 살짝 얼룩이 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시 일단 열기로 재설정하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동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동 마스크를 클릭하고 한번 하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쭉 선택하고 내려오다가 갈대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색온도를 낮췄습니다. 더하기 누르고 이번엔 아래쪽도 자동 마스크 상태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아까처럼 번지는 게 아니라 경계를 인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이 갈대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마스크는 쉽게 해서 자동 선택입니다. 이 엣지를 경계선을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이거 완료를 하고요. 다른 이미지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인데요. 이거를 우리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자동 마스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브러쉬를 좀 줄이고 페더는 좀 세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색온도로 했는데 이번엔 색온도가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서 색조 자체를 여기 현재 이게 붉은색 계열인데 얘를 이쪽으로 일단 돌려 놓을게요. 붉은색 계열을 붉은색을 푸른색이 되도록, 여기 붉은색 계열이 푸른색이 되도록, 자 그렇게 하고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푸른색이 안 되고 그 색깔이 이걸로 됐네요. 예, 아예 다른 걸로 해볼까요? 네, 이 색깔 좋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칠하는 것 자체가 색을 입히는 게 아니라 칠하는 거는 마스킹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브러쉬가 밖으로 살짝 넘어갔는데도 이 스푼 바깥쪽으로 넘어가질 않죠. 이게 무슨 기능 때문에 그러냐? 이 자동 마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 마스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경계선을 알아서 좀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런 데 조금 덜 됐죠. 그러면 좀 브러쉬를 작게 해서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다시 또 조금 더 칠해 주시면 좋아요. 이걸 너무 크게 전체를 본 상태에서 브러쉬로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바깥쪽으로 또 삐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살짝 삐져나갔죠 지금요. 컨트롤 Z 하고 예, 색깔 영역이 비슷해서 그래요. 컨트롤 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마슬봉이라든지 퀵 셀렉션 툴, 빠른 선택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선택하고 조정한 것처럼, 그래서 색조 자체를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나머지 뭐 채도라든지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색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조정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색상하고 범위 마스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배운 것만 한번 잘 활용해 보셔도 굉장히 작업의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브러쉬라고 하는 도구는 이 브러쉬 자체로 우리가 뭐 물감에 색을 찍어서 이렇게 칠하는,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 브러쉬는 영역을 설정해 주는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영역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한 영역에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색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노출을 조절한다든지, 대비를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텍스처를 조절한다든지, 명료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색조 자체를 아예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리고 채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선명도, 노이즈. 지금 보시면 노이즈, 모아레, 언저리, 이 언저리라고 하는 거는 색수차였죠.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 광학안에 있는 뭐 프로필 교정 색수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 브러쉬 안에 있는 노이즈 감소, 모아레 감소, 언저리 감소, 언저리는 색수차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내가 선택한 부분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진을 가지고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